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연구소 김준희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번 더 받는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개 편에 이어 두 번째 시간 세액공개 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소득공개와 세액공개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소득공개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을 차감해주는 공제로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직접 차감해주는 공제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근로소득 금액을 줄이느냐 아니면 산출세액을 줄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주요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세액공제를 처음 들으시거나 소득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지난 소득공제 편을 다시 찾아보시면 더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연금 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건데요. 이때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6.5%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집니다. 제가 앞에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금저축 한 가지만으로는 소득에 따라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IRP 계좌에 납입하면 됩니다. IRP 계좌의 경우에는 IRP 단독으로도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기존의 연금저축만 갖고 계신 분들은 IRP 계좌를 만들어서 납입하시면 더 많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없는 경우에는 IRP 계좌만 만들어서 납입해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연금저축과 IRP는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받으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어 노후준비와 세액공제의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ISA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하게 되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늘어나게 되고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분들 중에 50세 이상이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2022년 올해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더 추가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약 연 100만 원을 불입한다면 1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요즘은 종신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웬만하면 보장성 보험을 한두 개 이상씩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 한도 100만 원까지 대부분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즉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불입한 보험료는 연 100만 원을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세 번째 세액공제 항목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파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일정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총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3% 초과 금액 중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공제금액에 한도가 없고
그 외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공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15%이고 난임 시술비의 경우에만 20%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배우자가 맞벌이라서 인적공제인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배우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연봉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 외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의 경우에는 취약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공제율은 공제 대상 금액의 15%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다들 아실 텐데요. 기부금의 종류는 4가지로 나눌 수 있고 공제율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이면 전액, 10만 원을 초과하면 15에서 25% 공제가 되고요.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하는 20%, 초과하면 35%가 공제됩니다. 참고로 교회나 절과 같은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인데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해서 월세를 지출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월세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월세액의 10%,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해 주는데요. 정부에서 무주택자 임차인들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액공제율을 2에서 3% 더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되는지의 여부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가입을 미뤄왔던 금융상품이 세액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셨다면 올해 12월 30일 이전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연말정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